그 방송 올리신 분들 이거 지금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과 아이돌 소속사 대표님이십니다. 지난 6월 3일날 밤에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시점에 MBN 영상 취재부 기자가 김혜경 여사를 밀치는 상황이 생중계됐습니다. 일부에서는 해당 기자가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황당한 반응이 그런 거예요. 해당 기자가 극우 성향의 기자여서 일부러 영부인을 밀쳤다. 혹은 이해를 가려고 했다. 해당 기자는 민주노총 소속이고 언론노조 조합원입니다. 개엄 당일에 이 기자도 당일 밤에 국회 담을 넘어서 국회 카메라 기자실에 제일 먼저 도착한 기자입니다. 개헌군을 직접 찍으면서 이제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지 못하도록 일종의 이제 기록을 남겼고 실제로 개헌군한테 호통도 쳤다는 거예요. 지금 삼권 분립 나라에서 뭐 하는 짓이냐. 개헌군이 소극적으로 작전에 임한 것도 있지만 당시 국회 출입 기자들, 특히 영상 취재 기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계엄 상황이 빨리 이렇게 진압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걸로 작년 말에 영상기자협회에서 상도 탔어요. 그걸로 올해의 영상기자 상을 탔다니까요. 그분은 절대 아니다. 그 영상을 이제 말씀 듣고 여러 번 리플레이해서 봤어요. 저도 행사를 하다 보면 특히나 일반적인 공식 행사 말고 그런 모토쇼라던가 뭐 IT쇼 이런 큰 행사에는 내림들이 우르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때 멘트를 해야 하니까 그럼 막 밀거든요. 밀치는 경우도 있었지만 꼬집는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카메라로 머리를 뭔가 민다거나 이런 경우는 전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자님만이 아는 진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서. 그러니까 영상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때 특정 유튜브 채널에서 그 장면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확대하고 클로즈업하고 슬로우 비디오를 돌립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 국민들한테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인데 뒤통수를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접 촬영을 앞모습을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앞으로 가니까 빨리 앞을 찍어야 됐다고 대통령을 추월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예상외에 갑자기 영부인이 옆으로 이렇게 싹 그 위치가 동선이 바뀌면서 대통령 바로 뒤에 따라 붙었고 사실은 이쪽으로 이렇게 뷰파인더로 눈을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은 안 보이는 거죠. 네. 이쪽은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앞으로 대통령을 따라 나가다가 누가 앞을 가리니까 살짝 이렇게 손으로 밉니다. 영상을 보시면 손으로 살짝 이거 다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옆으로 밉니다. 이렇게 살짝 밀고 앞으로 뛰어나가는데 그 미는 장면에서 어깨에 손이 닿죠. 어깨에 손이 닿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밀다 보니까 손이 이렇게 약간 돌아가요. 근데 그 약간 돌아가는 장면을 그 1초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슬로우 비디오 말고 그냥 실제 영상을만 보세요. 그럼 1초도 안 되는 순간적으로 손이 이렇게 약간 돌아가는데 거기에 슬로우 비디오를 걸고 클로즈업을 걸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이렇게 일부러 꼬집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만약에 실제로 손이 이렇게 옷깃을 살짝 스치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피부에 닿아서 꼬집었다면 의도적으로 꼬집은 거라면 김혜경 여사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일반적으로 앵커님도 누가 만약에 와가지고 옆에서 의도적으로 이게 피부에 손이 닿게끔 해서 꼬집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다 같이 있는 그 혼잡한 상황에서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당연히 느껴지죠. 꼬집었으니까. 그럼 그 상황에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서 하고 비명을 지르거나 적어도 쳐다보거나 비명을 지르진 않아요. 소리를 지르거나 뭔가 반응이 있었겠죠. 엄숙하고 중요한 자리고 일단 자신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정말 이렇게 꼬집지 않는 이상은 소리 지르거나 하진 않으시고 적어도 표정의 변화는 나타나겠지. 표정의 변화가 있어요. 아니 한번 보세요. 그 표정의 변화라는 게 조금 당황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김혜경 여사는 약간 당황해서 뒤로 물렸다가 여자 경호원이 머리를 약간 쓸어줍니다. 왜냐면 머리가 스쳤으니까. 그것도 뷰파인더의 그 오디오 부분, 그 손으로 공수한 오디오 부분이 머리를 약간 스치는데 머리가 약간 스쳤으니까 김혜경 여사가 약간 살짝 뒤로 물러나고 여성 경호원이 뒤에서 머리를 살짝 이렇게 쓰다듬어주는 정도의 어떤 제스처가 있을 뿐이지 그리고 바로 웃으면서 따라가요. 김혜경 여사가. 전혀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엄청나게 당황한다던가 뭐 이렇게 고통을 느꼈다던가 근데 그런 표정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약간 잡고 같이 보시면요. 이렇게 여기서 들으시죠. 웃고 있죠. 그리고 살짝 지나가죠. 살짝 당황하고 한번 쳐다보죠. 손 만지고. 계속 웃고 있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손 부분만 클로즈업 해가지고 보여주고. 근데
저는 만약에 저도 이렇게 만약 누가 밀었으면 저렇게 표정을 감추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밀렸을 때 그럴 수 있죠. 악의적으로 김혜경 선생한테 위해를 주려고 꼬집었다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밀친 정도가 아니고 밀쳤으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도 대통령실의 반응도 그랬고 뭐 긴박한 상황이었으니까 이해한다. 앞으로 조심해달라. 이게 공식 반응이잖아요. 대통령실에. 그러면 만약에 의도를 가지고 고통을 가하기 위해서 꼬집었으면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도 잘 아는 기자였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죠 하고 넘어간 사람이에요. 특정 유튜브 채널이 그거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댓글들이 마구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테러다, 테러범이다, 혹은 나중에 성추행이다, 거기에다 폭행이다. 그러면서 처벌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취재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논의로까지 막.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 좀 있으면 순방 가시잖아요. 해외 순방에서 MBN은 제외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막 논의가 흘러가는 거예요. 네, 댓글들을 보면 그렇게까지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이거 유튜브 찍어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MBN에 계신 입장이고 또 워낙에 이제 취재 기자를 오래 하셨고 또 그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욱이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희는 일반인으로서 그 영상을 딱 보던 입장으로 생각해 보자면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냥 너무나 좋은 순간이기 때문에 왜 정말 좋은 순간에 저렇게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극우가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팩트는 이제 체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카메라 민 거는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그건 뭐 잘못한 건 맞습니다. 아무리 이제 긴박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실수는 맞고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정하고 그랬구나 하고 자기도 굉장히 나중에 깊이 반성을 했고 실제로 사과의 뜻도 민주당을 통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했고 대통령실도 사과를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해한다. 단지 상황이 그랬으니까. 하지만 앞으로 조심해달라 라고 의견을 줬고 그래서 그걸 회사가 받아서 공식 사과문에 담았고 홈페이지에 게시도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끝난 사안이에요. 근데 그게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본인도 되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미안해해요. 그게 2차 가공이 되면서 사실은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마구 재확산이 되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문제의 본질이 아닌가. 그리고 가까운 분 입장으로서는 네. 더 그런 게 당연히 더 불쾌하시거나 그렇죠. 또 속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 평생의 낙인이 돼요. 그 기자는 앞으로 기자 생활을 할 때 왜냐면 얼굴이 다 노출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급하게 영상을 찍어야 되고 생각한 이유가 지금이 아니면 해명할 기회도 없다. 이거 나중에 해명하려고 해도 어디서 다뤄주지도 않아요. 그때 사람들 잊어버려 그런 일이 있었나? 이러고 넘어가는데 본인한테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지. 권성동 원내대표인가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카메라 기자랑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 부딪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는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본인 아니고는 모를 것 같아요. 본인의 속마음이나 무의식은 자기도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권성동님에 대해서 네. 얼굴 이렇게 들이대면서도 속으로는 좀 약간 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카메라 기자가 속으로는 하고 너무 꼴 보기 싫어 이랬어요. 그렇게 하고 막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손이 갔을 수도 있고 그래서 무의식의 표출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심리적으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약간 미묘하게 영상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네. 저는 아무튼 정말 복잡한 행사 현장에서도 한 번도 수많은 카메라 기자분들이 저를 등을 밀거나 한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밀려서 막 넘어지고 그러고 그런데 카메라를 얼굴을 뒤에서 친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깨름직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아니시고 그리고 개업날 용기 있게 가셨지만 아무리 민주시민이시더라도 이재명 부부를 싫어하는지 저도 좋아하는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사안이 확실히 정리되면 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었지만 다시 한번 모셔서 직접 얘기를 들어보는 날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 당장은 워낙 좌표가 찍혀서 막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출연시키는 건 너무 위험하고 우린 또 노조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제가 대신 나와서 일단 간단히 상황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이돌과 아이돌 소속사 대표님 노동조합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양쪽이 다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날 영상 기자단 중에 우연히 MBN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서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만약에 MBC나 JTBC였으면 그랬으면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랬으면 열심히 일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또 이런 서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KBS였으면 그거 봐라 저거 일부러 그런 거다. 또 더 그런 식으로 또 이해를 합니다. 만약에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또 완전 보수 성향이었으면 저거 뭐 완전 이제 일부러 진짜 공격하려고 그런 거다라는 서사가 또 더 강하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취재하는 개인은 사라지고 그 회사의 성향에 따라서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서사를 마구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계속 이렇게 확산되고 그러면 또 그게 유튜브에서 또 퍼져나갑니다. 이 이슈를 다룬 게 이제 YTN하고 강성범 TV라는 유튜브 채널 딱 두 군데에서 대담을 다뤘는데 나중에 보면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채널들이 그 영상만 따가지고 그 영상을 따서 그 방송을 그대로 재생산을 해가지고 효추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그 방송 올리신 분들 이거 지금 빨리 내리셔야 됩니다. 이거 사실은 법적 소송으로 갈 수도 있고 나중에 그 내용에 따라 악성 댓글이나 뭐 성추행 뭐 이렇게 의도적인 테러 뭐 이런 것들은 그건 당연히 그 명예훼손이고 인권 침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얼굴 노골적으로 공개하고 실명 댓글 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소송의 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지우시라고 아직 소송 시작 안 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